자, 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직접 보네요. 수능 때문에 이제 교실에서 수업을 못하게 돼가지고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지구과학실에서 이렇게 수업을 해봤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뭐 모르겠어요. 이거 눈부시고 뭐 잘 어떻게 하고 이게 전자칠판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색상에 조금 변화를 주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일단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은 바로 산화와 환원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산화랑 환원이었습니다. 산화랑 환원이었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산화랑 환원에서 산화는 뭐였어요? 바로 산소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산소를 얻었고요. 환원은 반대로 산소를 잃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은 산화고 2번은 환원이었어요. 그래서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화학 반응을 바로 산화라고 했고요.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은 산화랑 환원이 꼭 산소를 얻고 산소를 잃고가 아니라 사실 조금 더 그 안쪽에는 세부적인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규칙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두 번째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이 매우 중요하니까 실험을 잘 봐야 돼요. 먼저 그 전에 이제 한번 볼게요. 책부터 먼저 이거 학습지 먼저 보면서 할게요. 사실 산화랑 환원은 산소 이동도 중요하지만 전자의 이동과도 매우 상관관계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84쪽이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겁니다. 구리랑 산소랑 합쳤더니 구리랑 산소랑 연소를 시켰더니 뭐가 됐어요? 바로 이렇게 됐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환원 과정입니다.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잠깐 책 옆에 보면 나와 있겠지만 산화구리 2번과 수소의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수소기체를 넣어놓은 거겠죠. 수소기체 있죠? 이걸 이제 환원시키는데 요거 지우고 어떻게 환원하냐면 CuO에다가 H2를 넣었대요. H2를 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바로 Cu랑 H2O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산소랑 구리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부터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쓸 수가 있네요. 자, 여기 구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산소가 있어요. 구리는 금속이라서 전자가 몇 개씩은 자유전자로서 남아돕니다. 하지만 산소 같은 경우는 기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액체 원자 자체가 그 금속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가 정해져 있어요. 산소는 바로 8번입니다. 8번이라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지만 첫 번째 줄에는 전자가 바로 2개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줄에는 8개가 들어가고요. 세 번째 줄에는 8개가 들어갑니다. 이게 각각 원소 번호대로 가는데 첫 번째 줄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에는 수소랑 헬륨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18쪽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비활성 기체라서 이미 전자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자가 꽉 차 있으면
첫 번째 줄이었을 때 2개 혹은 여기까지 해서 총 10개 아니면 18개일 때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 층을 다 채워 나갔을 때 이 원자들은 안정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에 있는 물질들은 안정 상태가 되기를 원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가는 거는 다음 시간에 산염기 하면서 할 건데요.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소기호 8번입니다. 그래서 이 겉에 두 번째 줄에 전자가 6개밖에 없어요. 근데 안정되려면 몇 개가 더 필요하죠? 2개가 더 있어야 안정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산소는 2개가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합니다. 보이나요? 보이죠? 이게 2개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전자가 좀 남는 구리를 딱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구리야, 니 나한테 전자 2개만 주라. 2개 정도는 줄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리가 산소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나한테 뭐 해줄 건데? 그러니까 산소가 그럼 내가 네 뒤 봐줄게 하면서 백으로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리는 산소한테 전자 2개를 주고 이렇게 자기 편을 만든 거랑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쳐져서 CuO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즉 전자를 2개를 산소한테 주고 전자 2개를 산소한테 주고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근데 산소가 이렇게 합쳐져 산화구리 2번이 됐는데요. 산화구리 2번이 된 상태에서 지금 수소를 보고 산소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구리보다 쟤가 더 나은데? 저로 붙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구리는 2개를 잃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표시할게요. 구리는 2개를 잃어가지고 전자 2개를 잃었을 때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를 합니다. 왜냐면은 양성자가 플러스고 전자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개를 빼갔어요. 그럼 0이 아니라 마이너스 2개가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겠죠? 네, 2 플러스가 되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개가 더 추가가 된 거니까 2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산소가 H2랑 붙었어요. 야 구리야, 나 이제 더 이상 네 뒤에 안 봐준다. 나 저쪽으로 넘어가련다. 왜? 수소가 더 마음에 들거든. 야 그러면 네 여태까지 나한테 계약금으로 가져갔던 돈 다 내놔. 이렇게 한 거예요. 산소가 알았어, 계약금으로 가져갔던 전자 다 줄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산소가 구리한테 다시 전자 2개를 돌려줍니다. 다시 전자 2개를 돌려줘요. 그리고 수소는 원소기호 1, 원자번호 1번입니다. 즉 전자가 하나씩 남아요. 전자를 다 줘도 상관이 없어요. 연계도 안정적이거든. 그래서 수소한테 전자를 하나씩 다 받아요. 수소 지금 2개 있죠? 수소가 2개 있으니까 전자를 하나씩 이렇게 다 받습니다. 그래서 H2O가 되고 Cu는 그대로 원래는 2 플러스였다가 전자를 다시 받았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더와서 이렇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제대로 보면은 뭐 이런 느낌이겠죠. 실제로 이렇게는 안 쓰는데 이렇게 전자를 하나씩 잃은 수소가 2개가 있고 그리고 전자 2개를 얻은 산소 하나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즉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로만 보면 산화구리가 지금 산소를 잃었기 때문에 환원이 됐죠. 하지만 여기서 얻는 특징이 뭐죠? 바로 전자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되돌려 받았어요. 즉 전자의 개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산소는 어떻게 했어요? 수소는 산소한테 전자 2개를 줬죠. 주고서 자기 백을 달라 했어요. 그래서 구리는 산소를 잃기도 했지만 전자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 잃는 반응이 뭐였죠? 환원 반응이었어요. 환원 반응이니까 다시 말하면 전자를 잃는 반응이기도 해요. 그리고 수소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었죠.
산소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뭘 줬어요? 자신의 전자를 줬습니다. 자신의 전자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산화 반응은 자신의 미안합니다. 잘못 썼네요. 그래서 자신의 전자를 줬기 때문에 잃어버렸고, 여기는 반대로 전자를 줬죠. 이렇게 줬다. 이게 바로 산화와 환원의 규칙성이에요. 자, 보면은 산화랑 환원이 어때요?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산화랑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전자를 준다는 것은 반대로 누군가는 전자를 잃는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사례로 이 위에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뭐냐면 이렇게 마그네슘을 불에 붙여요. 연소를 시켜요. 마그네슘 두 개가 있습니다. 이 Mg. 마그네슘은 각각 원자 하나당 이제 전자가 두 개가 남는 그 원소예요. 왜냐면 이족 원소이기 때문에 이걸 관련해서는 주기율표 찾아보고 아니면은 다음 시간에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족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가 두 개가 남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전자가 두 개 남죠. 근데 산소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산소 기체는 각각 전자 두 개씩 모자라요. 전자 두 개씩 모자라니까 여기 있는 걸 가져가겠죠. 그래서 결합을 하면서 마그네슘이 전자를 두 개씩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요. 이 MgO가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었어요? 아니면 얻었어요? 잃었죠? 그러면서 산소랑 결합을 했습니다. 즉 마그네슘은 산화된 건가요? 환원이 된 건가요? 바로 산화가 됐죠. 그리고 산소는 당연히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환원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지에 보면은 정의하고 나와 있는데 전자를 잃는 게 바로 산화, 그리고 전자를 얻는 게 환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것도 채우면 되고요. 마그네슘의 연소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마그네슘을 불에 붙였을 때 이제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기 때문에 산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화구리와 수소를 반응시켰을 때는 산화구리는 이제 전자를 다시 돌려받는다, 얻기 때문에 환원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은 산소가 없을 때는 산화환원이 일어나나요? 네,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보면은 나와 있는데 금속의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의 반응. 황산구리의 수용액과 아연의 반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각 반응에서 전자를 얻은 물질과 잃은 물질은 각각 어느 것인가? 자, 그래서 각 반응에서 전자를 얻은 물질과 잃은 물질은 각각 무엇인가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이 산화마그네슘이 되면서 전자를 잃었고 마그네슘은 이온이 되었습니다. 산화구리는 어떻게 됐어요? 수소가 반응하면서 이제 산화구리의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고 그냥 순수한 구리가 되었죠. 그래서 전자가 어떻게 이동했냐? 다 했죠. Mg가 Mg2로 되었으므로 전자를 잃었고 O2가 O2-가 되므로 전자를 얻었다. 또 Cu2+가 Cu로 되었으므로 전자를 얻었고 이 전자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H2에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 참고하고 또 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 했던 거고요. 전자를 주는 애가 이렇게 주면은 산화가 된 거고 전자 받는 애가 받으면 환원이 된다. 그래서 항상 여기 나와 있죠.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소가 포함되지 않는 화학 반응에서 전자 이동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이 나와요. 여기에서 바로 산화 환원 반응과 전자 이동인데요. 이번 시간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산화 환원 반응과
전자의 이동과 관련된 실험을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는요, 마그네슘의 산화구리투의 환원 등을 통해 산소를 얻거나 잃는 반응은 산화환원임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철과 아연이 황산구리투 수용액에서 각각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함께 관찰을 좀 해보고요. 이 반응을 통해 산소의 이동이 없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 전자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본격적인 실험하기에 앞서가지고 몇 분이요? 5분! 안전입니다. 이번 시간 실험은 금속판을 사포로 문질러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포로 문지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손을 다치지 않도록 꼭 보호장갑을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품이 옷이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호안경과 실험복을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험 후 우리가 생기는 폐기물은 반드시 지정된 곳에서 안전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준비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홈판, 그리고 주 재료인 철판과 아연판, 그리고 사포, 황산구리 수용액과 스포이트가 준비되어 있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실험 준비 다 되었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험을 위한 실험 준비물 확인이 끝났으면 이제 본격적인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하나하나 과정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철판과 아연을 광택이 날 때까지 사포로 문질러 줘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손이 다치지 않도록 꼭 보호장갑을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홈판 두 곳에 황산구리 수용액을 조심스럽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판과 아연판을 황산구리 수용액의 절반쯤, 얼마나? 절반쯤 담그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엔 각 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약 10분 정도를 조심스럽게 관찰하는데요. 자, 이 관찰할 때 절대로 친구들끼리 장난을 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10분 정도를 관찰을 해서 수용액의 색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색깔 변화를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 홈판에서 철판과 아연판을 다음과 같이 꺼내 황산구리 수용액에 잠긴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 복잡하지 않은 실험이었죠? 여러분들 어때요? 실험 결과 내용을 표에 잘 정리했나요? 결과 정리 1번입니다. 각 홈판에서 일어난 변화를 다음 표에 기록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세로에는 철판과 아연판, 가로에는 금속판의 변화, 황산구리 수용액의 색깔 변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먼저 철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판에 그 붉은색의 금속이 석출된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산구리 수용액의 색깔이 푸른색이 조금 옅어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아연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황산구리 수용액에 잠긴 아연판은 붉은색의 금속이 석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황산구리 수용액은 푸른색이 옅어진 걸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 이렇게 쓰셨겠죠? 자, 두 번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반응 후 철판과 아연판에 붙어있는 물질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붉은색의 금속이 무언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붉은색의 금속은 바로 구리입니다. 그래서 구리라고 이렇게 써주신 우리 학생들 브라보! 잘했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황산구리 수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하고 기록했죠? 푸른색이 옅어졌다.
그렇게 색깔이 변한 까닭은 무엇인지 써보자,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리이온의 색이 푸른색입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에 들어있는 구리이온의 색이 푸른색인데 이 구리이온이 자, 금속으로 석출되어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푸른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구리이온의 색이 푸른색인데 푸른색을 잃어가는 것은 구리이온의 양이 뭐 했기 때문에 그렇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홈에서 일어난 반응을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제시하는 이 모형을 좀 보고 같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연판을 황산구리 수용액에 넣게 되면요, 아연이 무엇을 잃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전자를 잃고 아연 이온으로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고 수용액 속의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어 다음과 같이 구리가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판을 황산구리 수용액에 넣으면 철은 전자를 잃고 마찬가지로 철 이온이 되고 수용액 속의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어 철 표면의 구리로 석출되게 되겠죠.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산소의 이동이 없는 산화 환원 반응을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자, 특히 아연과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고 산화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구리 이온과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으면서 환원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산화는 물질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고요. 환원은 물질이 전자를 얻는다라는 거. 철판과 아연판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게 철판하고 아연판인데 이 사포를 다 벗겨낸 다음에 어디다가 넣었냐면 바로 황산구리 수용액에 넣었습니다. 여기 실험 과정 5번에 보면 황산구리 수용액 있죠? 여기다 넣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보면은 아연이 그냥 있습니다. 아연 ZN 있죠? ZN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황산구리 수용액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황산구리니까 황산하고 구리하고 섞였어요. 그래서 구리 이온이 수용액에다 보니까 물속에서 이렇게 떠다녀. 구리 이온이 떠다니는데 구리가 아연 보고 아연아 안녕 나랑 하하하 하면서 전자 좀 뺏어가자 이러면서 아연에 있는 전자를 뺏어가요. 자, 그럼 구리가 전자 몇 개 모자르죠? 2개 모자릅니다. 그럼 아연한테서 몇 개 뺏어가면 돼요? 2개를 뺏어갑니다. 이렇게 야 내 전자 내놔 하고 이제 전자 2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서로 처지가 바뀌어요. 헤헤 수고하시오 하면서 아연과 구리가 있는데 구리는 그냥 생구리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연이 전자 2개를 잃습니다. 전자 2개를 잃으면 어떻게 되냐, 아연은 빈털터리가 돼요.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지가 돼가지고 야 돈 없으면 나가 하고 이 판때기에서 쫓겨납니다. 야 전자 없으면 나가 해서 2개 잃은 아연이 나서 으헤헤 하고 이제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구리 같은 경우는 2개를 얻었으니까 그래 닌 이쪽으로 와 해가지고 그래 come here 해서 구리가 이렇게 왔죠. 그래 이렇게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이 아연판에다가 이렇게 아연판이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연판이 있는데 이 아연판에 어떻게 됐어요? 구리가 달라붙었죠. 이게 하나만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구리들이 이렇게 다 아연판에다가 달라붙는다고 이렇게 아연판에 이렇게 구리가 달라붙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를 잃었던 아연이는 전자를 잃었다 했죠. 뭐야 이거 왜 자꾸 부러져. 전자를 잃은 아연이는 산화됐어요, 환원됐어요. 전자를 잃으면 뭐 된다 했죠? 바로 산화가 된다 했습니다. 요 이제 전자를 잃은 얘는 산화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얻은 E 플러스 C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바로 환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참고하세요. 자, 그럼 아연판에 구리가 늘러붙으면 무슨 색이 될까요? 구리가 붉은색이니까 당연히 붉은색이 붙겠죠. 이걸 바탕으로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홈에서 일어난 과정을 한번 표에 기록해 보자. 나와있죠? 자, 어떻게 됐어요? 금속판의 변화는 붉은색 금속이 나왔어요. 철판이든 아연판이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 철판도 이렇게 되겠죠? 뭐 어차피 황산구리 수용액이니까 Fe 그 다음에 Cu, E+가 있을 때 당연히 이제 이 구리 이온이 다시 누구 거 훔쳐간다고? 이번엔 철 거로 훔쳐가겠죠? 얼만큼? 그 두 개만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Fe가 E+가 되고 구리는 그냥 Cu가 되겠죠. 그래서 구리가 나온다고요. 구리가 나오니까 구리가 붉은색이니까 철판이든 아연판이든 상관없이 붉은색의 금속이 석출된다. 색깔 변화는 이 금속, 이 구리 이온이 바로 푸른색을 띠고 있는 성질이 있대요. 자, 이거는 꼭 체크하세요. 얘는 무슨 색이라고? 푸른색이다. 이온 상태일 때 푸른색이에요. 요거는 꼭 체크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푸른색이 옅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판과 아연판에 붙어있는 물질은 무엇이냐? 바로 붉은색 금속이므로 구리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하고 그렇게 색깔이 변할 까닭을 설명해보자. 황산구리 수용액의 푸른색은 점점 옅어진다. 구리 이온의 수용액이 푸른색이므로 푸른색이 옅어지는 것은 구리 이온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봤고요. 자, 물음. 이번에 염산이래. 염산에 아연 조각 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당연히 여기에서도 이 수소 이온이 누구 거 훔쳐갔어요? 아연에 있는 전자 훔쳐가겠죠. 그러면 플러스 1인데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총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아연은 플러스 2가 되고 H는 H2가 돼서 나오겠죠. 즉 뭔 말이에요? 아연판을 염산 쪽에다 넣으면은 H2가 나와. H2가 뭐예요? 수소 기체죠. 수소 기체가 나온다. 이 정도 이제 확인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연은 전자를 잃으니까 산화가 됐고 수소 이온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이 됐다. 이것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산화가 어느 게 되겠어요? 1번 MgO랑 H2랑 만났다. 합쳐지면은 Mg랑 H2O가 되니까 산화는 Mg가 이제 환원이 되는 과정이겠죠? 다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쪽입니다. 사례들 한번 보세요. 알겠죠? 요거 보면 되는데 광합성과 호흡. 자, 보면은 이제 학습지에 있으니까 학습지 위주로 봐도 상관이 없겠죠? 자, 먼저 광합성부터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6개 그리고 물이 6개가 합쳐졌더니 뭐가 됐대요? 바로 이게 포도당이에요. 포도당하고 뭐가 나와요? 산소가 나오죠. 그러면 어느 게 환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산화탄소가 환원이 됩니다. 왜 이산화탄소가 환원이 되냐? 자, 한번 볼게요. C6O12에다가 이거 그냥 일단 다 써본 거예요. 아래에다가. 그러면 여기는 H12O6 이렇게 됩니다. 이거 두 개가 합쳐지는 거거든. 그러면은 지금 수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2만큼이 전자가 남았다가 산소한테 준 경우고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자가 4개가 남아요. 전자가 4개가 남는데 전자가 4개가 남다 보니까 산소는 2개씩 모자라서 1대2 비율로 합성이 된 상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탄소는 산소한테 이제 자기 전자를 4개를 쥐어줬어요. 4개를 쥐어줬는데 이제 산소를 내쫓고 수소한테 자기 팀으로 들어와라 해서 수소 보고 다시 들어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6개가 나갔어요. 산소 6개가 나오면 H사에서 전자 준다 해가지고 전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산화탄소는 전자를 되돌려받아서 일부이긴 하지만 그걸 되돌려받았기 때문에 환원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H2O,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내버리고 다시 이 산소는 뭘 받았냐? 여기 있는 산소들을 산소 찌끄레기 일로 와. 우리끼리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나온 산소 6개를 다시 되돌려 봤습니다. 총 산소가 12개가 되는데 12개 산소면은 O2 기체니까 O2로 나오고 앞에 6이 붙을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각각 포도당이 되면서 C6, H12, O6 이렇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반대예요. 사람이 숨을 들이쉬면은 피가 산소를 운반하면서 이 포도당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결합을 해요. 우리가 먹었던 탄수화물이 산소를 결합하면서 뭐가 나오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에너지가 나오면서 이제 이산화탄소라는 찌꺼기가 나와요. 이산화탄소는 찌꺼기가 결국 어떻게 돼요? 포도당이 산화하면서 나온 거거든. 이게 다시 피를 통해서 우리 폐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냐? 우리가 숨을 내뱉을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학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에서 보면은 금속에 반응하면서 위에 아연은 전자를 얻었어 잃었어요. 잃었기 때문에 산화를 했고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환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맨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동시에가 되겠고요. 일상생활에서의 산화와 환원 보겠습니다. 요거 세 개는 이제 한번 볼게요. 연료가 뭐예요? 연소죠, 연소. 연료를 연소시키면은 바로 에너지가 나오죠. 이때 이 연소시킨다는 게 뭐야? 결국 산소랑 결합시킨다는 거거든요. 반응시킨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산화죠. 산화될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한다. 금속의 산화 방지. 페인트 칠, 주석 깡통이나 알루미늄 창틀의 산화 피막들. 코팅이죠, 코팅. 세 번째가 전지와 전기 분해입니다. 밑에 생명현상과 산화 환원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는 환원이 되고요. H2O는 산화가 됩니다. 호흡에서는 CH12O6가 산화가 되고요. 탄수화물. 그리고 반대로 산소가 환원이 되었습니다. 형성평가는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4번, 5번이 되냐? 아니야. 5번, 3번입니다. 5번, 3번. 이 관련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한번 다시 다룰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여튼 이렇게 해서 산화랑 환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산과 염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산과 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고생 많았습니다.